예, 오늘 내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5차전 리뷰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경기 다음 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리뷰를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이제 결국 이제 5차전 끝난 다음 날 리뷰를 준비를 했고요. 다음 이제 그 방송은 아마 이제 뭐 그죠? 6차전 라이브 코멘터리가 되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되게 될 거고 일단 이제 균형이 결국 깨졌습니다. 압도적으로 이제 플로리다가 사실 이 경기는 잡았다라고 봐야 되는 게임이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3대2 리드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홈에서 시리즈를 마무리를 짓고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물론 이제 무조건 이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상황 자체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에드먼턴은 정말 또 연장에서 지난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플로리다에 넘어가서 이제 우승컵을 상대방이 드는 걸 봐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도 그런 상황이 벌써 이제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무엇이 잘 풀렸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 한번 이제 지켜보면서 5차전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시죠. 5차전은 5차전 보시는 대로 5대2로 플로리다가 승리를 했습니다. 플로리다가 5대2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시리즈 이제 한 경기 남게 이제 우승이 이제 한 경기만을 이제 남겨두게 됐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주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경기력도 굉장히 좋고 지난 이제 사실 5차전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 쪽에서는 거의 뭐 흠잡을 게 없었던 경기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초반에 조금은 흔들리는 게 없진 않았지만은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전방 압박으로 이제 인한 그런 이제 경기도 완벽하게 수행이 됐었고 상대방의 파워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과정에서 리드가 이제 차근차근 벌려지고 이제 그걸 이제 물론 이제 마지막 이제 조금 3피리어드 최후반에 조금은 어려운 게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마지막까지 여지를 주지 않는 이제 그렇게 잘 잠그면서 이기는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플로리다 쪽은 솔직히 좀 말씀드릴 게 없고 오늘 에드먼턴 쪽에서 이제 조금은 안 좋은 것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내용들 이제 또 5차전에서 이제 좀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것들 이제 그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5대2로 완승이라고 봐야 되죠. 물론 이제 좀 2점 차, 이제 좀 아무런 직다 같은 느낌을 살짝 만드는 국면이 없지는 않았지만은 지난 경기처럼 또 역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는 이제 4차전에서 이제 그렇게 역전패를 한 게 플로리다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되는 그림이 되지 않았는가. 4차전에서 그렇게 3골 차를 이렇게 내주게 되는 그런 운영을 이제 잘못하는 그림에서 더 이상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좋았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대2가 됐을 때 역대 시리즈 전적은 36승 8패입니다. 3대2를 만들었을 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플로리다는 어웨이에서 시리즈를 시작한 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웨이에서 시리즈 시작한 팀이 3대2로 리드를 하고 있을 때는 생각보다는 승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죠? 8승 5패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라고는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역대 3대2를 만든 팀, 그 3대2 상황으로 리드를 잡았을 때는 그죠? 36승 8패라는 초월적인 승률이 나오고 시리즈 승률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차전 관련 이야기거리를 바라보시면 플로리다 팬서스가 단일 플레이오프 최다 어웨이승 타위 기록을 세웠고요. 이거 이제 사실 이제 시리즈 프리뷰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죠. 원정에서 이제 워낙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단일 시즌 최다 어웨이승 이거 이제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언급드린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이제 이번 시리즈에서도 2승을 거두게 되면서 물론 이제 1승이 더 추가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벌써부터 최다 어웨이승 타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가 최근 31시즌 내 플레이오프 최다골을 기록한 팀이 됐고요. 그러니까 최근 31시즌이라는 기간 동안 바라봤을 때 플로리다만큼 보다 골을 많이 넣었던 팀이 없었어요. 플레이오프에서. 그래서 대단한 기록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샘 베니 선수가 이제 원정 연속골, 어웨이 연속골을 이제 이거 역대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지금 6경기 연속 이제 어웨이에서 골을 넣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공동 2위. 그리고 이제 브래드 마샹 선수가 통산 16번째 플레이오프 결승골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기록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플로리다에서 많이 나왔고 물론 이제 이거 맥데이비드가 150포인트 92경기이긴 한데 그게 제가 200포인트였었으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25, 150, 175 이거는 조금 그래가지고 그 내용은 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번에 플로리다가 이런 또 이제 5차전에서도 이런 기록들을 많이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역대 단일 시즌 플레이오프 어웨이 승 랭킹을 보시면은 요렇게 1위 팀들입니다. 지금 이제 공동 1위죠. 이거 숫자를 안 적어놨네. 지금 적죠 뭐. 95년, 2000년 뉴저지 데빌스, 그리고 2004년 캘거리 플레임스, 2012년 LA 킹스, 그리고 2018년 워싱턴 캐피털스, 2019년 세인트 루이스 블루스, 2020년 템파베이 라이트닝, 2020년 댈러스 스타스, 그리고 2025년 플로리다 팬서스. 요렇게 단일 포스트 시즌에서 어웨이 승수가 10개. 더블 디짓이죠. 그죠? 10개를 기록을 했는데 이 밑줄 친 팀들은 우승을 한 팀입니다. 근데 사실은 2020년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은 코로나 플레이오프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홈 어웨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플레이오프였죠. 그래서 사실은 2020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빼야 되는데 그냥 기록적으로 이제 어웨이 승으로는 기록이 되니까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엄밀히 따지면은 9500 그죠? 그리고 2012년, 18년, 19년, 25년 요렇게 이제 5팀 그죠? 5팀 플러스 1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되고, 지금 바라보시면은 이제 캘거리 플레임스는 우승 못했고 그죠? 댈러스는 이제 또 뭐 원정 10승을 올리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거는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본다라고 하면은 플로리다 일단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역시나 이제 원정에서 이만큼 승수를 많이 올린 팀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10승이라고 하면은 전체 16승을 올리면 우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16번 이기면 우승을 하는데 그 중에 10승이 원장승이라다라는 건 이건 그냥 뭐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두 시리즈 넘게 이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바라보시더라도 어쨌든 역시나 이제 원정에서의 강력한, 물론 홈에서 강력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마찬가지로 역시나 원정에서 강력한 부분은 굉장히 스탠리컵을 드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아까 이제 득점 그죠? 바라보셨는데 아까 이제 그러니까 1993 시즌 이후로 그죠? 지금 보시면은 제일 많은 골을 넣은 팀이거든요. 근데 이제 1993년 LA 킹스가 93골을 넣어가지고 1990년 에드먼턴 오일러스랑 골 숫자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다 이전, 그러니까 1993년 이전 기록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5위부터 그 위에 있는 기록들은. 그렇게 이제 바라보셔야 되고, 이제 어쨌든 93년에 지금 LA 킹스가 93골을 넣었는데 이번에 플로리다 팬서스가 89골을 넣으면서 이제 뭐 리그 이 뭐 역대로 따져보면은 그죠? 8위죠, 8위. 공동 7위, 공동 6위니까 그죠?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93년 LA 킹스 이후로 제일 많은 골을 넣은 팀이다라고 이제 바라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의 뭐 이제 포스트 시즌에만 90골 가까이를 지금 넣고 있고, 아직까지 경기가 더 남아 있으니까 이건 뭐 90 플러스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물론 이제 뭐 셧아웃 2번 당하면서 지면은 이게 결국은 쌓이지 않겠지만, 지금 경기라고 봤을 때 셧아웃 2번까지 당할 사이즈는 별로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샘 베니 선수가 6경기 연속 어웨이 연속골 득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 2위에 해당한 선수들이 이 선수들입니다. 1951년에 몬트리올에서 모리스 리샤르 선수, 그리고 이제 1991년 피츠버그에서 케빈 스티븐스, 그리고 이제 1918년이 아니죠. 2018년 위니펙 제츠에서 마크 샤이플리 선수가 이제 원정 어웨이에서 이제 연속 6골을 득점을 했었는데, 이번 샘 베니 선수가 이제 그 기록에 달성을 하게 되면서 공동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7차전을 가가지고 한 골 더 넣으면은 공동 1위가 됩니다. 역대 1위 기록이 제가 알기로는 7골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 1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7차전을 가게 돼가지고 베니 선수가 7차전에서 골을 넣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도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라는 거 바라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죠. 역대 플레이오프 연장 결승골 순위. 뭐 지난 경기에서도 결국 이제 브래드 마샹 선수가 결승골을 득점을 하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결승골 카운트가 하나 더 올라갔거든요. 통산 16번째 플레이오프에서만 결승골입니다. 물론 이제 브래드 마샹이 워낙 이제 커리어가 긴 선수인 것도 있지만 뭐 좋은 팀에도 많이 뛰었었죠. 뭐 매번 거의 이제 플레이오프는 가는, 그죠? 보스턴 브루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샹 선수가 커리어를 보낸 그 무렵부터는 항상 거의 이제 플레이오프 거의 개근에 가까이 하던 팀이었었고,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플로리다 왔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그림에서 어떻게 보면 뭐 누적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요것도 이제 NHL 통산으로 봐도 공동 10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이름을 어깨를 나란히 한 선수가 야로미르 야그르, 그리고 이제 파트리크 말로, 그리고 이제 브렛 마샹 이렇게 이제 됐기 때문에 마샹이 어쨌든 말로 야그르 같은 선수들과까지도, 근데 이 두 명의 선수는 이제 마샹과 조금 다른 느낌이 드시는 거는 공격에서 압도적인 그 결과를 내는 선수들이었었잖아요. 물론 이제 브래드 마샹도 그랬던 적이 있기는 했지만 커리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공격이 정말 NHL에서 S급이다 정도까지 해당되는 선수는 아닌데, 어쨌든 누적적인 부분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대단하다라고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역으로 따지면 아마 1위일 거예요. 현역 플레이오프 결승골 랭킹을 따지면. 제가 이제 그건 찾아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뭐 역대로 따져도 공동 10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니까 얼마나 대단한지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역시나 오늘 경기에서도 마샹 선수, 사실 마샹 선수가 오늘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이 민첩한 플레이를 보인다라든가 그런 그림에서 좋은 그림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1피리어드부터 그런 느낌들이, 이 시프트를 나올 때 그런 그림들이 보였거든요. 내가 이제 이 경기에서도 한 건을 해주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뭐 제가 이전 경기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한 건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에다 이제 첫 골 장면인가? 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이 보시면 이제 마샹 선수가 이제 여기서 퍽을 잡았을 때 예, 결국 이제 이 앞쪽에 있는 공격수한테 이제 밀어주는 그 장면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브앤고 같은 느낌으로 이제 마샹 선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룬델 선수한테 퍽을 잡은 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 퍽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1대1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월먼 선수랑.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월먼 선수를 앞에 두고 슛. 원래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통 보시면은 이 슛을 때리고 이런, 월먼 선수가 사실 이런 이제 스탠딩 블로킹 이런 걸 꽤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렇게 슛을 때려도 이제 블로킹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아까처럼 이제 그렇게 기민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림에서도 좀 민첩하게 못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들이 사실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이제 뭐 처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민첩하게 잘 파고드는 모습이라든가 슛을 창출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 이거 혹시나 했는데, 그죠? 요 골, 그죠? 이게 첫 번째 골 장면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페이스오프 같은 경우에는 에드먼턴 선수가 이기는 그림이었고 뒤쪽으로 퍽이 빠지는 그림이었는데, 여기서 마샹 선수가 한 발 빠르게 지금 이제 앞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페이스오프를 지기는 했지만 퍽을 마샹이 오히려 따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이상적으로 가면은 당연히 에드먼턴 선수가 뭐 포드콜진이거든요. 이게 포드콜진이 따도 괜찮고, 아니면 에콜롬이 앞으로 조금 나오면서 따도 괜찮고 하는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페이스오프가 이제 이 페이스오프 자체는 이겼는데 퍽이 뒤쪽으로 빠지는 과정에서 마샹이 이제 한 발 먼저 이렇게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요거를 따내게 됐고, 결국은 이제 마샹 선수가 여기서도 좋았던 게 뭐냐면은 퍽을 본인이 먼저 잡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빠르게 이렇게 턴을 돌면서 에콜롬 선수가 결국은 백스케이팅을 요렇게 돌면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제 이 동선 자체가, 그러니까 백스케이팅으로 전환을 해도 요렇게 타면서 전환을 해야 되는 딱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여기 이 민첩하게 이제 미들레인으로 이렇게 컷을 딱 하는 그 그림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에콜롬 선수가 조금 대응이 뭐 늦을 수밖에 없었죠. 이건 사실 맥컬럼도 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결국 이제 뭐 반쯤 브레이크어웨이 같은 느낌의 상황이 나오게 됐고,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누구냐 피커드를 뚫어내는 장면이 첫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은 페이스오프가 상대방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제 점프해서 들어와가지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민첩한 그림에서 좋은 그림이 나왔다. 한 발 빠르고 그런 그림들이 이제 오늘 경기 초반부터 나왔었는데, 이 장면에서도 이제 그렇게 그 장면이 잘 보여줬었던 첫 득점 장면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골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대0 만들었던 골 장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제이크 월먼 선수가 퍽을 이제 백핸드로 리시빙 자체가 이제 원활하게 안 된 게 이제 첫째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마샹 선수가 여기에서도 굉장히 재빠르게 이게 압박을 들어오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림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압박 자체가 좀 재빠르게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한 발이라도 늦었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마샹 선수가 재빠르게 한 발 더 빠르게 압박을 했다라고 말씀드려요. 아까 이제 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에도 한 발 늦었다라고 하면 요 뒤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에드먼턴 선수한테 요 이제 압박을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막히게 되고, 월먼 선수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퍽을 처리할 수 있는 그림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전체적으로 마샹 선수 굉장히 기민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도 보시면은 오히려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죠, 마샹 선수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압박이 빠르게 들어오는 상황이 됐고, 이제 여기서 이제 퍽을 뒤쪽으로 빠지는 거, 이제 리시빙 자체가 1차적으로 제대로 안 된 것도 이제 겹쳐가지고, 결국 이제 월먼 선수는 여기서 이제 부샤르 선수한테 이렇게 이제 그냥 좀, 압박도 들어오고 하니까, 밀어주는 그 느낌의 플레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루어스타렌이 여기에 있는데, 이 여기까지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루어스타렌이 여기서 이제 턴오버를 만드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루어스타린이 결국 이제 D2D 패스를 강제를 하는 그림이 됐고, D2D 패스가 연결이 될 뻔했는데 루어스타린이 압박을 당해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마르샹이 결국은 또 한 번 더 앞서 나가는, 그죠?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지금 이제 잘려 있는 선수가 마르샹이거든요. 그런 그림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잘라서 이제 앞쪽으로 연결만 해줘도 브레이크웨이 나오는 그림이 됐고, 이 장면에서 또 대단한 게 있었죠, 그죠? 월먼 선수가 어쨌든 스케이팅이 괜찮은 선수니까 따라 붙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요 동선을 잘라 들어오면서 수비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마르샹 선수가 퍽을 이제 요쪽으로 쳐버리면서, 그죠? 미들레인 파는 그 무브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월먼 선수를 벗겨버렸고, 결국 이제 그 두 번째 연장 결승골이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골을 넣었어요. 그 골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보시듯이 좀 재빠른 움직임의 압박.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좀 컨디션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한 스텝 자체가 한 스텝 정도 빠른 느낌의 그림들이 계속 반복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압박에서도 도움이 되고, 상대방의 빈틈을 공략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습 상황,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어웨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도움이 됐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결국 이제 2골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경기력에서도 이제 이 플로리다 쪽으로 많이 기우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의 승리 요인은 사실 이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저거는 득점을 만드는 그림에서 이제 마르샹이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도 못했다라는 건 아닌데, 이제 득점을 만드는 그림에서 이렇게 이제 마르샹이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 줬다라고 말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수비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가 옵션을 압박을 해주는 그림, 이게 진짜 좋았습니다. 이게 결국은 제대로 요 경기 플랜을 에드먼턴이 제대로 경기 내내 뚫어내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오늘 경기는 뒤틀리게 된 거였었거든요. 이제 그 그림들을 좀 보시게 되게 될 텐데, 사실은 에드먼턴이 작년에도 요거 많이 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꽤 많이 하는 패턴 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죠. 지금도 이제 1-2 포지션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좀 정적인 브레이크아웃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뭐 골대로 돌아 들어가면 빈틈이 생기니까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스트롱 사이드 쪽에 수비가 한 명 들어가 있고, 지금 이제 요 공격수 한 명 모션 들어가고 있고 하면은, 뭐 사실은 이쪽 사이드로 준다라고 해도 그리어가 스트롱 사이드 잡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노세크 선수가 결국 요 두 번째 옵션을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 이거 뭐 설명을 자주 드렸죠. 요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플로리다 이제 1-2 압박 같은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그런데 이제 요런 국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뭐 스포일러가 돼 있지만은, 이 반대쪽 사이드 쪽으로 긴 패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뚫으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사실 작년 플레이오프에서도 이런 시도를 많이 했었고, 여기서 재미를 실제로 많이 봤었죠. 왜냐면 작년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쿨럭 이런 상황에서 저 먼 곳 상대방 블루라인 쪽에 선수 한 명 딱 두게 되면서 긴 패스 연결하고 그쪽에 연결되고 미들레인 쪽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뚫어 나가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거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비슷하게 시도를 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 바라보시면 마찬가지로 긴 패스 시도를 하는데, 아르비드 선수, 그죠? 지금 보시면 똑같은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먼 거리에 있는 이제 반대쪽에 위크 사이드에 있는 이제 윙어한테 길게 패스를 연결을 해주고, 이 친구가 뭐 이쪽으로 떨궈주든, 그죠? 아니면 이제 진행 방향으로 쭉 밀어 넣어주든. 왜냐하면 이제 미들레인에서 뛰어가는 선수가 그 활성화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느낌으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제 조금은 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바라보시면 아르비드손 선수가 퍽을 이제 밀어 넣어주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바라보시면 지금 바로 이제 방에 슈미트 선수가 압박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얀마르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쿨리코프 선수가 뒷선에서 잘 커버를 하고 있죠. 이런 그림들이 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해답을 내지 못하는 그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작년에 이런 플레이들이 살아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에드먼턴으로 넘어가는 국면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미연에 방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퍽을 이제 집어넣은 다음 상황인데 바라보시면은 콜리코프 선수가 얀마르크 선수를 지금 보시면 이거 이제 화살표가 없어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요거 스틱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퍽이 이쪽으로 빠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바라보셔야 되니까 이것도 유효하게 수비가 됐죠. 이제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비슷한 장면입니다. 지금 너스가 이제 네트 뒤쪽에서 이제 브레이크아웃, 컨트롤 브레이크아웃 나오는 그런 과정인데,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 패스를 연결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결국 이제 이 공격수가 유효한 플레이를 못했기 때문에 이건 아이싱 콜이 나왔는데 지금도 보시면 플로리다 선수가 확실하게 이거는 마크가 되고 있죠. 굉장히 타이트하게 갭을 이제 형성을 하면서 마크도 잘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용이하게 플레이를 펼쳐지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계속 이제 장면들입니다. 그거 이제 여기서 한번 확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요 장면 같은 경우에 이제 아르비드손 선수가 이제 보드에서 이제 퍽을 본인이 가지고 올라오는 그 장면이고 이제 그 장면에서 결국 이제 커척 선수가 지금 이제 이 세 번째 체커로서 보시면 이제 압박을 들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동선을 자르면서 압박을 들어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 루트를 탄 거는 아르비드손이 이 퍽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 국면을 가져가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이쪽으로 연결을 해줬으면 또 이제 괜찮은 국면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결국 이제 요 동선을 이렇게 자르고 들어오면은 패스를 연결하려고 할 때 결국은 이 커척이 자르는 그런 시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커척이 요 동선을 요렇게 자르려고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결국 이제 커척이 압박이 요렇게 들어오니까 아르비드손 선수가 퍽을 앞쪽으로 그냥 이제 이 전방에 있는 왜냐면 요쪽에도 이제 윙어가 한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연결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앞쪽으로 그냥 이제 커척 뒤쪽으로 바이패싱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는 됐죠.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세스 존슨 선수가 바로 이제 프레드릭 선수한테 압박을 달라붙으면서 이것도 원하는 느낌의 공격 전개가 안 되죠.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프레드릭 선수가 뒤쪽으로 이렇게 떨궈주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얀마르크 선수가 쭉 들어가가지고 미콜라 근데 이것도 보시면 미콜라랑 얀마르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떨궈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수비수가 적극적으로 거의 뭐 공격 지역에서 핀치하는 느낌으로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요 옵션을 차단하는 그림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 장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결국 이제 압박의 첫 이 스트롱 사이드 그러니까 이 압박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격을 나가는 쪽 사이드로 제한하는 플레이를 결국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플로리다 팬서스라는 팀이.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위크 사이드 쪽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쪽 사이드 쪽에 선수들이 지금 3명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반대쪽 사이드를 커버하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바라보시면은 마샹 선수 위치가 조금 낮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플로리다 1, 2, 2는 기본적으로 스트롱 사이드를 경계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공격수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요쪽 보죠. 왜냐면 요쪽으로 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그림이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스태처 선수가 반대쪽으로 연결을 해줬고, 지금 이제 왜냐면 스태처 선수가 이쪽으로도 연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스트롱 사이드 가까이 쪽에, 그러니까 가까운 쪽 보드 쪽에 이렇게 퍽 쪽 가까운 쪽 보드 쪽에 이렇게 있는 말샹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결국은 요쪽 사이드에 선수들이 다 있으니까 반대쪽 사이드 활용을 하면서 케인을 보면서 패스를 던졌는데 일단 이 패스 자체가 루어스타리넨 선수 스틱에 걸렸습니다. 뭐 그거는 둘째치고 사실은 그 시도를 했다라고 해도 쿨리코프 선수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까처럼 그죠? 달라붙으면서 차단을 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런 그림이라서도 지금 이제 이 플로리다의 수비 그죠? 지금 이거는 이제 결국 이제 패스가 굴절이 돼가지고 케인한테 이 패스 동선 자체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케인 저 뒤쪽으로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장면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케인이랑 쿨리코프의 이 굉장히 타이트한 그죠? 간격 이제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장면에서도 지금 이제 월먼 선수가 팍을 잡았을 때 미들레인 쪽으로 이제 긴 패스를 뿌려주면서 이제 지역 창출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블루라인 쪽에 있었던 얀마르크가 퍽을 잡게 되면서 요거는 조금 이제 이 앞장면을 이제 조금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는데 요게 이제 포르슬링 선수가 살짝 이제 이 백워드에서 포워드로 조금 전환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요게 좀 대응이 늦었어요 지금. 그런데도 어쨌든 포르슬링 선수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또 달라붙으면서 이 스틱으로 이거 이제 또 플레이 차단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결국 이제 이 장면에서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또 이제 여기 지금 겹쳐서 잘 안 보지만 여기 에드먼턴 공격수가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크블레드가 이제 얘는 또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펄슬링 같은 경우에도 워낙 또 스케이트가 팅이 좋은 선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해도 얀마르크와 갭을 타이트하게 유지만 한다라고 하면은 유효한 수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느낌으로서의 긴 패스로의 이제 지역 진입 전개들이 많이 차단이 되는 그림들이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이 장면도 에콜롬 선수가 결국은 포레스링 선수가 포레스링은 커척이다. 커척. 커척이 요동선을 자르려고 딱 들어오니까 에콜롬이 요 반대쪽, 압박의 반대쪽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긴 패스를 연결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결국 이게 그죠? 블루라인 쪽에 연결은 됐죠. 근데 플로리다 수비수가 또 이제 바로 압박을 들어오면서 결국 유효한 플레이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작년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플레이에서,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이런 플레이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위크 사이드 쪽으로 퍽이 들어갔을 때, 압박 사이드의 반대쪽으로 퍽이 이렇게 빨려 들어왔을 때 미들 레인이 이제 이렇게 살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연계 톡톡 해주면은 이 수비수 뒷공간 딱 열리면서 이제 이 찬스들이 막 나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지금 그런 느낌의 경기력을 에드먼턴이 그런 느낌을 비슷한 느낌을 가져가는 느낌으로 운영을 해도 지금 이제 수비수가 이제 훨씬 더 타이트하게 압박을 들어온다라든가, 이게 설령 패스가 연결이 된다라고 해도 아까 보셨지만은 그죠? 에드먼턴 공격수보다 플로리다 이제 수비수가 이제 굉장히 타이트한 갭을 유지를 하면서 마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틈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그림에서 결국 이제 브레이크아웃 요 상황에서도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위크 사이드 쪽에 있는 윙어, 물론 이제 미들레인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에서 이제 위크 사이드, 왜냐면 이제 워낙 스트롱 사이드, 퍽이 있는 쪽 사이드는 잘 통제를 해버리는 느낌이 뭐 계속 이제 지금 4차전까지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크 사이드 쪽에 있는 윙어한테 길게 패스를 준다라든가, 뭐 아니면 미들레인 쪽에 있는 그죠? 그래 이제 공격수들한테 긴 패스를 준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를 받을 타겟, 그러니까 이제 패스를 받을 타겟이 되는 이제 위크 사이드 윙어한테 이제 굉장히 타이트한 마크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선수가 이제 이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든 옆으로 떨궈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공격 찬스가 나온다라고 해도 이제 그 옵션조차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대인마크가 잘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타이트한 갭을 유지하면서 대인마크가 잘 되는 그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계조차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그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에드먼턴이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지역 창출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공격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바라보시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에드먼턴이 그러니까 플로리다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비를 한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이 이외의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브레이크아웃 이외의 상황에서도 굉장히 수비수들이 공격수와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갭 자체를 이제 넓게 두기보다는 타이트하게 갭을 유지를 하면서 지역 진입을 차단한다라든가, 뒷공간이 이 최대 이상 열리지 않게끔, 그리고 이제 대인 마크를 이제 원활하게 해주는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오늘 이제 에드먼턴은 효율적으로 뚫어내는 장면이 거의 없었어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공격이 원활하게 전개가 되지 않았고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지난 경기부터 또 집어넣은 내용은 요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 경기에서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플로리다는 솔직히 이번 경기를 봤을 때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에드먼턴에게 조금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제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브레이크아웃 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먼쪽에 있는 윅사이드 윙어를 이런 식으로 보는 느낌의 플레이를 하는 그림, 그러니까 긴거리 패스를 연결하는 그런 그림보다는, 그러니까 위크사이드 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퍽 사이드 쪽에 있는 디펜스가 아니라 이제 반대쪽에 있는 수비수 같은 경우에를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하게 서포트를 가져가게 되면서 지역 창출의 옵션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장면이 경기에 나오긴 했었어요. 그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요 장면이 사실은 이거는 뭐 플로리다 공격수도 좀 잘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플로리다 공격수가 지금 2명이나 이제 전방 압박을 들어갔는데 결국 이제 퍽이 뒤쪽으로 빠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도 결국은 좋았던 게 뭐냐면, 드라이자이트는 당연히 이제 퍽을 본인이 가지고 올라가고, 에크홀름 선수가 여기서 드라이자이트 선수가 이렇게 좀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느낌의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드라이자이트를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리고 맥데이비드거든요, 여기는. 맥데이비드가 이제 요 가까운 레인 채우고, 아르비드손, 이제 먼 쪽에 있었던 아르비드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 위크사이드 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서 결국 이제 공격을 전개를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드라이자이틀이 세스 존스가 이제 압박을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드라이자이틀이 본인의 힘으로 사실 세스 존스를 제낄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그게 제일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너무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에컬롬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에컬롬을 바라보면서 세스 존스랑 2대1을 해버리면은 또 이제 그죠? 패스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왜냐면 뭐 세스 존스가 뭐 정말 지금 요 포지션에서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그림들도 만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요런 그림에서 지금 바라보시면은 그죠?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위크 사이드에 있는 그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선수가 서포트를 이렇게 올라가 주면서 러시 상황에서 같이 합류를 하고 결국 요 장면도 이제 좀 뒤를 보시면은 그죠? 지금 드라이자이틀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맥데이비드가 앞선 올라왔고 그리고 에콜롬을 결국 봐주게 되면서 결국 이게 지금 4대3 같은 느낌으로 러시가 진행되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이 에콜롬은 그냥 미들레인 타고 들어가고 아르비손도 이렇게 내려오고 이제 그 그림이 또 나올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에콜롬 선수가 무난하게 지금 보시면 에콜롬이 미들레인 타고 들어왔잖아요. 에콜롬이 미들레인 쭉 타고 들어온 다음에 그죠. 아까 이제 쭉 여기 서 있었다가 위크 사이드로 내려왔어. 아르비드 손 봐주고 아르비드 손이 또 이제 요 내려가고 맥데이비드가 어떻게 보면 또 블루 라인 쪽에 이렇게 대기를 하면서 혹시나 이제 아르비드 손이 올려주는 그런 플레이에 또 생각을 하는 이런 느낌의 지역 창출 장면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플로리다가 너무 과하게 전방 압박을 들어오는 장면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장면에서도 수비수가 이제 오히려 스트롱 사이드 쪽에서 타이탄 서포트를 이제 이 옵션을 하나 이제 창출을 해주면서 레인을 타고 들어오는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조금 더 앞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6차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좀 지역 창출하는 그냥 이제 스트롱 사이드가 너무 타이트하니까 위크 사이드를 봐주는 것보다는 그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사실은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원래 윙어가 한 명 있고 지금 잘 안 보이니까 그죠? 여기 이제 스트롱 사이드 잡는 윙어가 한 명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공격수가 윙어가 지금 보시면은 일반적인 1-2 그러니까 이제 이 플로리다의 1-2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 뭐 드라이자이트를 커버를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이제 에콜롬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세스 존스가 너무 이제 또 그죠? 너무 일찍 또 에컬롬한테 달라붙을 수는 없거든요. 너무 일찍 달라붙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드라이자이트 레인이 쭉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이제 세 번째 공격수가 드라이자이트를 이렇게 커버를 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공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드라이자이트 이렇게 올라오면은 쭉 요 동선을 이렇게 맞춰오면서 세 번째 공격수가 이렇게 동선을 강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또 옆으로 빼주게 되면은 에콜롬이 또 지역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수비수가 또 좀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비수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까운 쪽 서포트로 가담을 하면서 공격할 때 조금 더 추가 옵션을 하고 이제 추가적인 옵션 역할을 하니까 결국 이제 다른 윙어가 지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되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르비손처럼 아르비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상황에서 이 에콜롬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 또 나오니까 쭉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그죠? 그리고 이제 드라이자이트랑 맥데이비드가 그냥 스트롱 사이드 쪽으로 그냥 쭉 올라오면 되니까 이제 그런 그림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면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비수들의 적극적인 압박 이런 걸 좀 역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경기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플로리다 팬서스가 결국 또 자주 보여주는 게 공격 지역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핀치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프보드 쪽에서 플레이를 잘라먹는 게 아주 또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장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퍽이 이제 이렇게 반대쪽에 쭉 굴러 들어오는 과정에서 뭐 코너 브라운 선수가 여기서 하프보드 쪽에서 퍽을 잡았을 때 포르슬링이 그냥 귀신같이 딱 들어와가지고 결국 압박 성공해가지고 이제 퍽이 앞쪽으로 또 돌게 되고 또 압박 들어가고 그런 거만 자주 보셨죠? 플로리다 경기 보시면은. 근데 요 장면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퍽이 지금 요 전 장면이 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브라운 선수가 지금 퍽을 잡았을 때 포르슬링 선수가 지금 핀치를 들어오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보드 쪽으로 가가지고 퍽을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여기서 브라운 선수가 살짝 스탑을 걸면서 뭐라고 해야 되죠? 템포를 늦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브라운 선수가 그냥 이제 하프보드 쪽으로 그냥 앞으로 본인이 스케이팅을 하면서 나가면서 이제 맥데이비드한테 연결을 할 생각이었다라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핀치에 딱 먹혀가지고 잘렸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여기서 살짝 스탑을 걸면서 결국 이제 포르슬링 선수가 이제 들어오는 핀치에 좀 여유를 이제 그죠? 핀치에 그냥 이제 잡아먹히는 그림이 안 나왔던 거죠. 여유를 주는 게 아니라 그죠? 잡아먹히는 그림. 왜냐하면 그냥 이제 앞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플레이를 했으면 아마 잡아먹혔을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좀 여유가 생겼고 여기서 이제 맥데이비드 이제 요쪽으로 봐주면서 결국 이제 맥데이비드가 이제 파워를 가지고 스피드를 살려서 들어간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은 요렇게 2대1 찬스가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제 핀치 플레이는 결국은 물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자주 나오진 않을 거예요. 워낙 이제 핀치를 들어가는 타이밍이라든가 스피드도 빠른 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자주는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결국은 지금 이제 브라움 선수의 이런 움직임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드 쪽으로 그냥 쭉 들어가는, 그러니까 퍽이 이렇게 뽑혀 나오는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이제 이 본인이 그냥 이제 쭉 앞으로 계속 가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이제 이 멈추는 이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결국 이제 포르슬링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핀치를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되고 그 이제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런 느낌의 공략법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핀치 플레이는 사실은 꽤 리스크를 수반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왜냐면 수비수가 올라오는 플레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은 뒷공간 실패를 했을 때, 이 플레이가 실패를 했을 때 뒷공간이 치명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핀치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윙어 한 명이 커버를 들어가는 상황이 일반적으로는 자주 나오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처럼. 그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런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핀치가 들어오는 거를 지금 이제 오늘 보시면은 뭐 잡아먹히는 그림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영리하게 템포를 살짝 조절을 하면서 이 핀치 타이밍을 좀 흐트러뜨린다라든가 그런 그림에서 이제 뒷공간을 만들면서 공격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좀 지역 창출에서도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에서 플레이를 할 때도 이제 이런 장면들이 좀 더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로리다가 워낙 이제 이런 상대방이 지역에서 압박을 들어가는 플레이, 뭐 포체크를 포함을 해서 지금처럼 핀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완성도가 높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자주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한두 번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결국 데미지를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균열이 생기거든요. 경기력에서 결국 이제 리드를 허용하는 상황이 되게 됐을 때 그런 그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에드먼턴의 좀 확실한 공략법을 결국 이제 뭐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6차전, 7차전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6차전에 무조건 찾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공략법을 제대로 찾아왔을지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6차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뭐 5차전 리뷰는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진짜 뭐 많으면 2경기 남았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 보면 6차전에서 굉장히 끝날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데 어쨌든 이제 라이브 코멘터리 그리고 리뷰 이제 이렇게 이제 끝까지 좀 함께 해주시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구독 안 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도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내용 마무리 지어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